자, 권경의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게 우리랑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권경의 이 은광여고 학폭 사건은 2015년에 새날이 인터뷰했던 바로 그 사건이기도 하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던 건 권경애가 이 사건 변호사라는 거에 더 개각을 했고요. 말씀을 하시지. 그때 정필승 내가 소개해줬으면 끝났을 문제인데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미리 이야기할게요. 권경애에 대한 유족의 소송은 정필승 변호사가 해주시는 걸로. 왜? 자, 대표님한테 전화 좀 하고 올게요. 자, 그 진희숙 페북을 한번 가볼게요. 진희숙은 누구냐면 진회숙은 진중권의 누나입니다. 네. 아, 이 여자 상습범이구나. 3, 4년 전에 가족 중 한 사람이 부당해고 문제로 이 여자에게 변호를 맡겼는데 너무 불성실해서 애를 먹었었다. 가족이라 그때 이 여자가 속 썩인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그랬네. 아니 무슨 놈의 변호사가 재판 중에 자기 의뢰인에게 불리한 내용을 얘기하냐? 그게 불리한 건지 유리한 건지 판단할 능력이 없는 건가? 아니면 다른 데 정신이 팔려서 잠시 착각한 건가? 여하튼 소송에서 졌다. 그때 변호 맡긴 사람이 권경애가 정치에 관해 글 쓰는 시간에 10분의 1만 자기 재판에 신경 썼어도 이렇게 어이없지는 않을 거라고 했는데 페북에 올라온 피해자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 매일같이 약속 어기고 소송장도 잘 안 읽어서 재판 내용도 잘 모른다는데 이런 사람이 뭘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까? 정말 웃긴다. 그때 이 여자하고 친한 사람한테 권경애 너무 믿지 말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진중권 누나 페북이고요. 견석 가겠습니다. 김종필님. 광주에도 있다.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 맡아주겠다고 이건 쉽고 당연히 이길 소송이라고 본인에게 맡겨주면 해결해주겠다고 먼저 제안해서 노동청에 진정 내서 일부 합의 받아낸 다른 변호사랑 진행하려던 거 양해 구하고 빼서 맡겼더니 재판 직전에 선거 때문에 바빠서 못하겠다고 사무장 통해서 갑자기 일방적으로 통보. 결국 져서 지금 다른 변호사 통해 항소해 놓은 상태. 비용 시간 2배 이상으로 들고 지 본업을 그따위로 하면서 무슨 놈의 정치식이나 하겠답시고 출마를. 이 출마했었나? 출마하겠다고. 기억은 안 나죠. 출마하겠다고. 아, 그러면 이 인간이 지금 총선 출마 같은 거 준비하고 있나 보죠?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아니 이전에 그랬던 이전에? 것 같아요. 네. 어쨌건 지금 SNS에서 권경희한테 당했다라는 사람들이 막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변호사로서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사실 진중권 누나 목소리를 빌려가지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재판이란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재판을 진행했던 사람 중에 내가 하다가 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믿기 어려울 수 있는데 저도 지는 사건이 있어요. 그런 사건에 당사자는 어쩌면 저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권경애라는 사람 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을 비난하는 말은 저는 믿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거기에다가 누구 누나기 때문에 또 더더욱 안 믿을 거예요. 근데 불출석 소취와 간주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요. 재판을 한 번 안 나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안 나와요. 그러면 한 달간의 시간을 줘요. 한 달간의 시간을 주고 한 달간의 그 시간 내에 기일 지정 신청이라는 걸 해서 기일 지정 신청을 하면 소가 다시 제기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또 안 나오면 그때 완전 소치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한 번 그런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는데 2번 그랬다는 건 굉장히 의외적인데 기사를 보면 이 사람은 3번 출소를 안 했거든요. 그 말은 한 번 불출소하고 한 번 불출소하고 앞불싸 큰일 날 뻔했네 하고 기일 지정 신청을 한 다음에 또 안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까먹은 것도 아닌 것 같아. 이거는 그냥 세 글자로 줄이면 돼요. 미친년이에요. 진짜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변호사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말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이게 우연히 혹은 그냥 깜빡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윤석열이 사람될 확률 정도? 네. 정말 낮은 확률을 해낸 거거든요. 근데 도저히 지금 우리나라는 대부분 전자화가 돼 있어가지고 재판도 전자화가 돼 있어가지고 문서가 하나 오잖아요. 그러면 제 핸드폰으로 오고 이메일로 오고 저희 담당 직원한테도 가요. 이거를 빠질 수가 없다는 거지. 3번을 잊어먹었다는 게.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 1심 판결부터 엉망진창이었대요. 사실은 이럴 때 되면은 이거 바꿨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지금 공경에 관련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몰랐던 변호사인데 불성실했다라고 해도 욕먹을 사건이잖아요. 약자에 대한. 그러니까 고 박주원 군장 어머니 이기철 씨가 전문직이었다고 하더만요, 원래는. 근데 이런 거에 매달리다 보면 전문직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그걸 버틴 거예요. 은광여고랑 소송을 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광여고 이사장이 당시에 새누리당 정치인이었어요. 지금은 사학 무슨 뭐 회장 맡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대상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보통 이런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변호사들이 사실상 연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비용을 받는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길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수임료를 벌써 1,000만 원이나 받았더만 1,000만 원씩이나 받아놓고 지금 저러고 있는 거잖아요. 항소심인다면 이게 1심 결과도 1심 때도 엉망진창해가지고 항소를 하게 된 거거든요. 2022년 9월 22일 1차 불출석, 10월 13일 2차 불출석, 10월 10일 3차 불출석. 그래서 11월 24일 날 판결이 선고돼 버립니다. 근데 얘가 자기가 안 나가고 이게 문제가 됐다는 거를 말하지 못하고 5개월 동안 거짓말을 해. 왜 거짓말했냐고 하니까 무서워서. 의뢰인한테 화를 낼까봐 무서워서. 그거잖아요, 지금. 아니 이런 일이 있었으면 무서울 것 같긴 해요. 내 생각에도. 무섭지. 정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잖아. 초등학생이야. 숙제 안 해가 초등학생이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숙제를 안 해가서 손바닥 맞고 말는데 정말로 이거는 그냥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거야. 그러니까 무서웠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서웠다고 해서 면죄부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의사도 응급실에 있는데 저 환자가 피를 많이 흘려. 아유 무서워라. 그럼 제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제 자존심이 아닌 의사하면 안 되는 사람이지. 변호사기 때문에 무서웠다 하더라도 고지를 했어야 돼요. 이거는. 이 사건을 전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잘 살필 기회까지는 없어서 이게 무슨 굉장히 쉬운 사건이었다든지 무조건 승소할 사건이 이렇게까지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이 사람이 정말로 재판을 엉망진창으로 진행했냐 저도 그것까지 또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결론으로 나와버린 3번을 출석을 안 했다라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이거는 변호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핵심이 뭐냐면은 이기철 님이 이렇게 되면 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잖아요. 소송 비용까지. 상대방의 소송 비용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1심에서는 한 명의 그 가해자가 변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가해자가 5억을 배상하라라는 판결을 받았었는데 이거를 그대로 만약에 끝냈다고 한다면 5억은 배상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소까지 가서 이렇게 계속 불출석을 함으로써 항소에서 지는 바람에 이제 그 5억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그 소송 비용, 그다음에 그 수많은 가해자들의 소송 비용까지 청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놓고 지금 5억 원 날려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9천만 원 갚을게요. 그 한 줄짜리 각서를 내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에서 그 한 줄짜리 각서도 본인이 정한 금액이라는 게 굉장히 이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한테 지금 용납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 피해자 엄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이 중요하겠습니까? 그 가해자들이 적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그걸 원하는 건데 이거 자체를 다 묵살해버린 거기 때문에 이걸 공경회가 2차 가해한 겁니다.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 뭐 민사 형사 가는 거고 법무법인도 책임을 져야 될 건데 이 사람 지금 해밀이라는 법무법인에 속해 있는데 4월 6일자로 탈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관해서 뭐 허위사실 유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법무법인이 되게 세게 공지를 올렸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도 법무법인이 책임이 아예 없지 않은 상황에서 그러네. 네,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는 거지. 그런 식의 공지를 올려야 되는데 공지마저도 그렇게
탈퇴했다는 게 4월 6일자로 탈퇴한 게 지금 이게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바로 엊그저께 탈퇴해놓고 전 우리 변호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골 때리는구만. 어쨌건 대한변협이 지금 징계 착수했다고 하죠. 요거는 대한변협 입장에서도 아마 변호사 활동 못하게 할 가능성이 없죠.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못하게 하는 영구제명 조치를 받은 사람 딱 한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누구예요? 판사 출신 변호사인데 아무튼 사기도 조금 오래 나라법 좀 드시다가 뭐 그러신 분인데, 그러니까 업무 정지 같은 걸 시킬 가능성은 높죠. 그리고 영구제명까지 시킬까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야기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거 이제 권경위가 고소당해가지고 재판 받아서 유죄가 나오면 이 사건 자체가 재심이 가능하다. 이 이야기도 있어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안 된다고? 예,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법률적 판단입니다. 제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게 아니라 뭐 일부 언론에서 업무상 배임 같은 걸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 업무상 배임에 대해 공부 잘 돼 있잖아요. 본인이 이익을 받은 게 있으면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익을 받은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결국은 금융치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민사로라도 손해배상으로 간다. 그렇죠. 금융치료밖에 제가 봤을 땐 답이 없어요. 9천만 원 줄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합의했다는 식의 주장이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정말 법 기술적인 문제인 거고. 근데 예. 결국은 해줄 수 있는 건 금융치료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자, 아니 근데 사실 이게 더 글로리 때문에 학폭이 촉발되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는데 송혜교 씨가 은광여고 출신입니다. 근데 지금 피해자가 은광여고 학생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관심 가져줄 그게 수 연결된다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박주원 학생이요. 돌아가신 박주원 학생이 중학교 때 왕따를 당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전학을 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수신 아들 문제 그거랑 상당히 연관이 있어요. 사실 맥락이 똑같아. 근데 그 왕따 그때는 왕따 표현이고 지금 학폭이 다시 은광여고로 갔는데 은광여고를 입학했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학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막 괴롭히고 막 이상한 소문 내고 해가지고 결국 박주원 양이 투신해버리는 사건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래서 가해자가 33명이 되는 거예요. 예. 많습니다. 자 어쨌건 그 이야기는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이 진상 조국 흑서 4인방 쟤네들이 이제 한참에 조국 장관 막 어려움 당할 때 조국 비판하면서 막 진보 참칭하면서 조국 장관 비판했던 전 면상들 한번 보십시오. 진중권, 꼭 봐야 되나요? 권경의 서민 그리고 김경률. 권경이가 했던 거 잠깐만 우리 구경 좀 할게요. 조국 흑서 권경희 변호사 5명이 뭉치니 무서울 게 없었다. 그러니까 얘는 유명해지고 싶긴 했고 맞아요. 재판 같은 건 관심이 없었고 달리 말하면 얘는 정치인 국회의원 하고 싶었던 애처럼 보여요. 이렇게 유명세를 얻어갖고 그 다음 한번 보면은 책까지 냈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책까지 냅니다. 무법의 시간 내놓은 권경의 문정권 나치즘과 거의 없어. 저 어디 가요? 제가 이런 애들한테 항상 하는 말 있죠. 진정성 없는 관종들 있잖아요. 관심 받고 싶은 거, 유명한 사람 되고 싶은 거 쉽게 표현하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 조국 장관을 엄청 때려놨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실력도 없고 진정성도 없고. 와, 이런 결말을 맺네요. 최근에 저 진중권 하는 꼴도 한번 당해 보십시오. 진중권이 그랬잖아요. 그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70세 된 분들이 얼마 있으면 돌아가십니다. 그 다음에 그게 유지가 되겠냐고요. 헛돈 쓰는 거다. 이렇게 말했던 게 진중권이잖아요. 2018년생인가 17년생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사람들 기대 수명이 87세입니다. 70세면 17년을 더 사는 사람들이에요. 17년을 더 대한민국에다 세금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80세건 85세건 90세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저런 말을 하고 나서 정말 심한 말 제가 욕을 못하는 사람이 다행인 줄 아세요 정말. 그래서 이정미까지 당황해가지고 지금 진중권 저격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쨌건 관접 셀럽 지망생들인 거잖아요. 그렇게 유명해져가지고 선거 나가겠다. 그러면 책도 쓰고 책도 팔아먹고 내가 절대 안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정치 안 하겠다고 확실히 이야기를 했고 책 절대 안 씁니다.
책팔이 한다는 소리 들을까 봐. 책 좀 써주세요. 니들과 내가 다른 점이고 그 내가 약속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방송 끝났을 때 내가 방송 더 이상 진행 안 할 때 비하인드만 묶어도 책 몇 권 나온다. 얘네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출세를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갔는데 실제로 자기 생활은 엉망진창인 사람들. 권경의 진중권, 서민, 김경률 뭐 이런 애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